자, 좋은 포수들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많은 이름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랭킹 5위를 소개해드릴 순서입니다. 80년대 어떻게 보면 또 최고의 포수 반열에 올랐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게리 카터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리 카터 선수는 2012년도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떴어요. 그 당시 나이가 정말 아까운 나이, 58살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19년을 뛰었던 선수예요. 통산 2296경기에 출장하면서 통산 타율은 2할 6푼 1리,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통산 2000안타를 돌파하면서 2092개의 안타, 통산 홈런이 324개입니다. 통산 OPS는 0.772를 기록을 했어요. 이분은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올스타 MVP를 2번이나 받았던 아주 스타성이 강한 선수였었죠. 리더십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뉴욕 매츠 역사상 4번째 캡틴을 역임했던 선수기도 합니다. 1954년도 LA 인근의 컬버시티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린 시절 조금 좀 그랬던 게 12살 때 어머님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뜨셨다고 해요. 야구 쪽은 주로 내야수, 또 풋볼팀에서는 쿼터백으로 뛰면서 운동 능력을 과시를 했고요. 얼마나 이 두 가지 종목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냐면은 대학교에서 게리 카터 선수를 데려가려고 장학금, 그러니까 스카우트를 제안한 팀이 100곳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보여줬고, 게리 카터 선수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대요. 하지만 몬트리올이 3라운드에 지명하면서 결국 몬트리올과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 당시에는 유격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계약 후에 포수로 전향을 시켰고요. 74년도 트리플 A에서 23개 홈런을 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 그래서 그해 9월에 콜업이 돼요. 그리고 75년도에는 포수로만 뛴 게 아니라 주전 포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익수하고 겸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75년도에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선정이 되는데, 포수로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우익수로 선정이 돼요. 그 시즌에 2할 7푼에 17개 홈런 68타점, 그러면서 신인왕 투표 2위에 오르는데, 이 신인왕 뺏긴 게 자이언츠의 투수 존 몬테프에스코였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아주 그냥 탄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우익수 경직은 76년도에도 이어지게 돼요. 근데 그 시즌에는 손가락 골절상이란 큰 부상을 입으면서 91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성적도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팀에서는 이제 77년부터 본격적으로 게리 카터를 포수에만 전념을 시키게 돼요. 타율이 2할 8푼 1리, 홈런 31개, 84타점. 야, 포수가 30홈런 치는 포수들은 요즘도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78년도에도 20개 홈런, 79년도에 22개 홈런, 그러면서 두 번째 올스타. 꾸준하게 포수로서 이제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거포용 포수였다는 거죠. 80년에는 29개 홈런 101타점으로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81년도 올스타전에 출전을 하는데, 그때 그 올스타 출전 경기에서 홈런 2방 치면서 MVP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몬트리올 소속으로서 챔피언십 시리즈 올라갔는데 다저스에게 패하게 돼요. 블랙 먼데이라 그래가지고 몬트리올이 그때 상당히 강한 전력이 좋았었는데, 다저스의 그 릭 먼데이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하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82년도에도 꾸준한 활약은 이어집니다. 2할 9푼 3리에 29개 홈런 97타점 기록하면서 올스타, 또 골드글러브 차지하고 실버 슬러거까지 차지를 하게 되고요. 83년도에도 17개 홈런 치면서 올스타에 선정이 돼요. 그리고 84년도에 본인의 두 번째 올스타 MVP, 역시 또 올스타전에서 홈런을 치면서 올스타전 두 번째 MVP가 되고, 2할 9푼 4리에 27홈런 정규 시즌에 기록하면서 최고의 공격형 포수로 80년대에 게리 카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85 시즌을 앞두고 몬트리올이 매츠로 트레이드를 시키게 돼요. 트레이드 시키는, 팀의 간판서 트레이드 시키는 이유는 뭐냐? 몬트리올이 그 당시에도 자본적으로 그렇게 풍부한 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리 카터를 잡을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매치로 트레이드를 시키게 되고, 85년부터 뉴욕 매치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됩니다. 매치에 가자마자 32개 홈런을 치면서 본인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우게 되고 100타점을 기록을 합니다. 이해 역시 팀으로 옮겼어도 올스타와 실버 슬러거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이 86년도가 정말로 본인에게는 기억할 만한 해죠. 본인도 홈런 24개 치고 105타점 올리면서 활약도가 좋았는데, 그때 매치가 정말 강팀이었어요. 정규 시즌 108승 거뒀죠. 이 해 게리 카터가 세운 기록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로 전 기억합니다만, 올스타전과 월드 시리즈 한 경기에서
홈런 2개를 친 유일한 선수가 게리 카터입니다. 여러분 월드시리즈에서 홈런 2개 친 선수는 종종 나오니까 기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스타전에도 한 경기에 홈런 2개 친 선수 제 최근 기억엔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선수는 게리 카터가 유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즌에 우승 반지도 꼈고 본인으로서 마지막 실버 슬러거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자, 87년도에 홈런은 20개 칩니다만은 그리고 또 올스타에도 선정이 돼요. 하지만 타율은 2할 3푼 5리로 떨어지게 되고요. 88년도에 드디어 본인의 통산 300 홈런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87년, 그러니까 86년을 기점으로 87년부터는 조금씩 쇠퇴기에 접어들게 돼요. 88년도에도 팀이 100승 거두면서 포스턴에 올라갑니다만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다저스에게 패하면서 월드시리즈 진출에 실패하고 다저스는 그때 우승까지 가게 되죠. 자, 그 89년도에 정말 부진합니다. 1할 9푼 3리를 기록하면서 매치에서 방출이 돼요. 90년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불러들여서 92경기, 이때는 이제 주전 포수는 더 이상 아니죠. 적절히 이제 교체 멤버로 활약하면서 2할 오픈 1위 홈런 9개. 또 91년도에는 다저스에 갑니다. 다저스에서 101경기 이렇게 뛰고 92년도에 다시 몬트리올 본인의 친정팀으로 복귀를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시즌이거든요. 95경기에 출장해서 2할 1푼 8리 홈런 5개를 기록을 합니다. 이때 그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제 홈 경기, 몬트리올 홈 경기 마지막 경기 출장을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경기 상대팀이 시카고 컵스였어요. 시카고 컵스의 그때 간판 스타는 더 매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 안드레 도슨이라는 선수였는데 원래 이 안드레 도슨 선수도 몬트리올에서 데뷔해서 게리 카터와 함께 뛰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컵스로 이적을 해서 그쪽 팀의 우익수로 뛰고 있었는데 게리 카터 선수가 마지막 타석에서 밀어친 타구가 도슨 선수의 키를 넘기는 2루타. 그러니까 팬들은 더 좀 몬트리올 팬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했던 장면이었었는데 그 장면이 저도 생각이 나요. 자, 이렇게 통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런은 324개인데 포수로 홈런 307개는 통산 7위에 올라 있고요. 포수 마스크를 쓴 경기가 2056경기, 이건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도루 저지율 1위에 올랐었고요. 통산 도루 저지한 숫자가 810번이에요. 이 810번이라는 도루 저지는 1920년대 이후, 1920년 이후 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고요. 지금은 이 더 키드라는 별명이 주니어, 키드 뭐 이런 식으로 켄 그리피 주니어에게 많이 가 있는데 원조 키드는 게리 카터였어요. 몬트리올에 데뷔하던 시절부터 워낙 좋은 활약과 또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팬들에게 정말 우호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12년 전에 아쉽게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서 더 이상 그의 밝게 웃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게리 카터는 또 한 세대를 풍미했었던 포수로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